자, 166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체전표 작성하기 4번 해볼게요. 그런데 아까 시간에 이제 드린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기초정보 관리에서 우리가 아까 거래처별 초기화를 했을 때 정기예금 2천만 원이 거래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표 입력할 때 국민은행 정기예금 회로를 했는데 한번 가볼까요? 여기 거래처 원장이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거래처 원장 가보시고 기간은 1월부터 8월 말로 한번 볼까요? 8월 말일로. 네, 개정 과목이 정기예금이 아까 104번이었네요. 네, 개정 과목 104번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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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쳐보세요. 정기예금 잔액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천만 원. 요거 나중에 이대로 결산까지 하면은 정기예금이 마이너스 2천만 원. 말이 안 되죠. 영원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유가 그 앞에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안 해놨는데 전기 2월이 없는데 지금 우리 8월 아까 20일 날로 정기예금 대변에 입력했잖아요. 그러니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분 거래처별 초기월로 가셔가지고 거래처별 초기월에 104번 정기예금의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국민으로 검색을 해서 가만있어 봐. 국민이 아니라 한국이었죠. 한국으로 검색을 해서 한국은행 정기예금 98003 금액은 2천만 원. 이거 넣어가지고 밑에 차액이 0 나오도록 해놔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누락시키고 뒤에서 다른 그것과 관련된 거래가 나오게 되면은 거래처 원장의 잔액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닫아주시고요. 이제 앞부분에서 쉽게 찾았어요. 아까 걱정했던 거. 자, 이제 4번 문제로 다시 가서 해당 사업년도 법인세의 중간 납세액 98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했습니다.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네. 자, 법인세 중간 애납이나 아까 요 앞에 문제에서 은행으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 거나 똑같이 자산 잡는 거예요. 선납세금입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차변의 선납세금 98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98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날짜가 8월 31일이에요. 차변의 선납세금.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됩니다. 금액은 980만 원. 대변은 103번. 이건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한국은행 보통 98000 대변에 980만 원.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5번 대체전표 작성하기 어떤 문제인가요? 12월 15일 확정급여용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재무전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 원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나금융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입금했습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이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좌에다 입금할 때 이 계좌가 계정 과목이 뭐냐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계좌로 계정 과목으로 통일해서 처리하라고 그랬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 이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보통예금은 대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해줬을까? 제조 부문, 관리 부문. 자, 우리가 제조 부문, 관리 부분을 구분을 해주는 것은요, 비용 처리할 때는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비용 처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확정 급여형이 아니라 확정 기여형 연금이면은 비용 처리하죠? 부담금을. 그때 500번 때 퇴직급여로 800만 원 처리하고 800번 때 퇴직급여로 1000만 원 처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확정 급여형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잡는 거기 때문에 제조와 또 판매 관리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자산이니까. 다만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금융 퇴직연금 계좌로 즉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수수료를 계산하는 달이 있어요. 수수료. 예. 그러면 수수료를 부담할 때 이걸 판매관리비로 전부 보면 안 되고 제조경비로 전부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비율로 쪼개야 되냐면 요 비율로 18분의 8, 18분의 10 그 부담금 비율로 제조원가하고 판매관리비로 구분해서 수수료 비용을 나누어 줄 때는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수수료 비용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자산만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제조 800, 관리 1000만 원은 회계 처리할 것은 없고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참고사항. 자, 그러면 12월 15일 일반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일단은 12월 15일 차변에 운용으로 검색해 보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 이것도 은행을 거래처로 넣어야 됩니다. 하나금융이라고 그랬죠? 하나 엔터. 하나금융 퇴직연금. 적요에다가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요는. 예, 금액은 1,800만 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한국은행 보통 코드를 넣어준. 한국은행 보통. 적요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1,800.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죠. 대체전표.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 지급 후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영수증이 어디 있어요? 아, 뒤에 있군요. 뒤에. 예,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뒷페이지에 있네요.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 퇴직자에게 예, 이거를 발급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보니까 퇴직금이 420만 원이네요. 420만 원. 자, 밑에, 자, 우선 위에 거 앞에 자료 설명을 먼저 읽는 게 편하겠어요. 영수증이다. 당사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으며 300만 원은 하나금융 퇴직연금에서 지급했고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뒤에 보니까 퇴직금이 420만 원인가 그랬는데 연금에서 전부 지급한 게 아니라 연금에서 300. 연금에서 3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회사가 직접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먼저 상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12월 20일 현재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이 사람의 퇴직금이 420만 원이니까 이만큼 있느냐?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가가지고요. 예, 퇴직한 날짜 12월 20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2월 20일로 비유동 부채 쪽으로 내려가서 비유동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3,200만 원 잔액이 확인됐습니다. 여유가 있죠. 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모두 상계하면 돼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생산부 직원입니다. 생산부 직원. 비용 처리할 것이 있으면 500번대로 처리해야 돼요.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420만 원만큼 없어가지고 200만 원만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220만 원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때 500번대로 비용 처리해야 돼요. 생산부 직원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세금. 지금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그 300은 120에서 이 119만 3,470원만 계좌 이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차액이 뭐예요? 이게 세금을 공제한 거죠. 밑으로 내려가 그 지금 명세서에서 세금을 얼마 공제했는지 보겠습니다. 차감 원천 징수세. 차감 원천 징수세액이라고는 44번에 보시면은 소득세 5,940원하고 지방소득세 590원에서 6,530원을 차감한 겁니다. 이게 예수금이 됩니다. 예수금. 예수금. 자, 그런데 그 위에 거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신고 대상 세액과 차감 징수세액이 다른 건 뭐냐? 신고 대상 세액이라는 것은 요 퇴직소득 420만 원을 전체를 세금으로 계산하면 22,880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420만 원을 전부 퇴직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요 300만 원은 연금 계좌에서 지급하기로 했죠. 일시금으로 안 받고 하나금융에서 앞으로 퇴직연금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나중에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과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이연퇴직이라고, 이연퇴직소득세라고. 이건 퇴직 시 소득세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하나금융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연금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요 16,342원은. 그래서 22,880원에서 16,340원을 빼면은 6,530원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만 예수금으로 우리가 공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금 부채 대변에 이걸 입력하고 요 퇴직금은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하고 자, 입력하면서 정리할까요? 네. 자, 일반 전표에다가 하나씩 입력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날짜가 12월 20일이니까 20일로 바꾸시고 자, 먼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차변에다 정리하겠습니다. 차변에 퇴직으로 검색하시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295 거래처는 없는 거고요. 적요에다가는 1번 적요 쓰면 됩니다. 퇴직 시 퇴직 충당 부채에서 상계하는 거. 예. 근데 금액은 420만 원이었죠? 4200 플러스. 자, 이제 대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에서 얼마가 나가죠? 예,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가 한국은행 보통이에요. 한국은행 보통. 적요는 퇴직금 지급한 거니까 보기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누구 퇴직금인가요? 생산부 직원 퇴직급여 금액은 1193470 요게 나가죠. 그 다음에 대변에 아까 예수금 정리할 거 금액 체크해 놨죠? 예수금 예수금
254 방향키로 쭉 가시고 퇴직급여 지급할 때 외수금인데 밑에 만들어 놓은 거는 없습니다. 네, 그냥 엔터를 쳐서 위에 생산부직원 퇴직급여에 대한 예수금입니다. 네, 아까 금액 체크한 거 6530, 6530. 그 다음에 우리 저 연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 정리해야죠. 연금 계좌. 자, 대변에 4번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운용으로 검색해 볼까요? 네,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처가 이게 하나금융 거죠? 거래처 코드로 입력해야 돼요. 하나금융. 하나금융. 적요는 생산부직원 퇴직급여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 3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300만 원 감소. 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우리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 우리 3번 대체점표 입력하기 했던 그것과 지금 했던 요 방금 퇴직금 지급에서 일부는 연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또 일부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했을 때 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가. 다만 이 연금은 확정급여형 연금이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정급여형 연금할 때. 확정기여형은요. 퇴직금 지급 시 회계 처리라는 게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를 미리미리 지급해버리기 때문에 퇴직자가 발생을 해도 회사하고 정산할 게 없어요. 회사는. 예, 왜냐? 퇴직금이 이미 우리 확정 그 기여형이라는 것은 회사는 퇴직금을 보험회사에다가 여기로 말하면 하나금융에다가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하나금융으로부터 퇴직 시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건지 일시금으로 받는다, 연금으로 받는다 이것을 하나금융과 상의하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점표 작성하기 연습 문제가 이게 6개가 끝이네요. 네. 자, 우리 TAT 2급에서의 점표 관리. 이렇게 좀, 수준이 높아진 점표 입력을 해야 하는 수행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도 해봤지만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들.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부터는 풀이가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쭉 드렸지만은 혹시 놓친 부분은 이 풀이를 보고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는 정규 증명 서류, 적격 증빙 네 가지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하는데 이 정규 증명 서류가 네 가지 여러분 옛날에 전표 관리 시험 볼 때 제가 이거 시험에 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지식으로 내놓는 이유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FAT 1급 교재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72페이지 수행과제를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특히 이제 19일 날 시험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별 문제 없이 잘 보시고 정답 발표는 그날 밤 8시에 홈페이지에 정답이 게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시험 볼 때 정답 적느라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시험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다 풀고 나중에 정답 보면은 다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맞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예, 정답이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토요일 날 8시에.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21일 날 다음 주 21일 날 만나겠습니다.